먼저 AI를 통해 생성한 이 비전 선포식 영상을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HD 현대일렉트릭 AI 대전환 선포식에 참석해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사회를 맡은 배전 해외 영업이부 김민지 사원, ICT 솔루션 연구실 손준영 연구원입니다. 네, 김민지 사원님 오프닝 영상 잘 보셨나요? 100년 뒤 우리 회사가 하게 될 일들에 대해 AI가 직접 그려준 것이라고 하는데 신기하네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챗GPT와 나노바나나, 클링이라는 세 가지 AI 생성 툴을 활용해 만들어진 영상이라고 하는데요. AI가 상상한 우리의 미래를 또 다른 AI가 정교한 비주얼로 손쉽게 가시화해주는 부분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데 꽤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을 텐데요. 맞습니다. 거기다 AI가 그려본 미래를 통해 100년 후 우리 산업의 모습과 그 속에서 무한히 확장될 우리 회사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상상과 현실의 경계, 그 어딘가의 모습이겠지만 영상에서도 말했듯 지금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 나가냐에 따라 상상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누구보다 빠르게 맞이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겠죠. HD 현대일렉트릭 AI 대전환 선포의 날, 온오프라인 행사에 참석해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행사의 식순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이 됩니다. 먼저 1부에서는 사장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뇌과학자이자 AI 전문가이신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김대식 교수님의 강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이찬주 전무님의 전사 AX 전략 발표와 사장님과의 Q&A 시간으로 1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2부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팔란티어에서 직접 강연을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전 일정 모두 함께 해주신 임직원 여러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행사 마지막에 소정의 감사 선물을 증정할 예정이오니 끝까지 많은 성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현장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사내 메신저인 팀즈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많은 임직원 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직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행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영기 사장님의 개회사입니다. 전사 AI 대전환의 필요성과 그 방향에 대해 사장님께 직접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전사 AI 전환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전력 에너지 산업은 아시다시피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전력 인프라 시장 역시 새로운 확장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기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회를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경쟁력이 달라지는 전환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람의 판단, 경험 그리고 현장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숙련 인력은 줄어들고 있고 기업은 데이터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정세에 따라 사업 환경의 불확실성은 또 더욱 커지고 있죠. 이제는 기존 방식만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AI는 산업 전반의 업무 방식을 빠르게 바꾸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AI를 통해서 생산성과 의사결정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AI를 활용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격차가 크게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변화의 흐름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HD 현대일렉트릭 전사 AI 전환을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AI 전환은 단순히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AI를 활용해 우리가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큰 변화입니다.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는 AI에게 맡기고 우리는 더 중요한 판단과 협업 그리고 새로운 가치 창출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AI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올해는 현업 중심의 AI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빠르게 실행하겠습니다. AI가 실제로 일을 돕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AI 활용 문화를 전사로 확산하겠습니다. 누구나 자연스럽게 AI를 활용하는 업무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AI를 통해 새로운 가치와 경쟁력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단순한 업무 효율의 개선을 넘어서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 더 나은 의사결정을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영진이 먼저 AI 전환의 방향성과 필요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AI 활용에 불편이 없도록 보안과 운영 체제를 정비하고 교육과 지원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DX 조직과 AI 전담 조직이 중심이 되어 양질의 데이터 확보 기반을 강화하고 현업 과제가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참여입니다. 각 조직에서 업무를 잘 아는 분들이 AI 챔피언이 되어 변화를 이끌어가고 회사는 이러한 도전이 지속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습니다. AI 전환은 특정 조직이나 일부 전문가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업무 속에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 갈 때 조직 전체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후 단 한 가지만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내 업무에서 반복되는 일 하나를 AI로 줄여보자. 이 작은 시도가 우리 회사의 변화를 시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과 성과를 서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성공들이 모여 결국 우리 조직을 바꾸는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행사는 그 출발점입니다. 잠시 후 이어질 세션을 통해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고 각자의 업무에 적용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임직원 여러분과 함께 AI를 활용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힘찬 개회사 말씀해주신 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장님께서 HD 현대일렉트릭의 전사 AI 전환을 공식적으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사장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AI 전환이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회사의 방향과 일하는 문화를 바꾸는 일이라는 점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네,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 생산형 AI가 산업 구조와 기업 경쟁 환경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이 변화 속에서 기업은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님께서 AGI 시장 지배력의 시대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기술의 진화가 기업의 존재 방식에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지 깊이 있는 통찰을 전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강연 마지막에는 Q&A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온라인으로도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즐거움을 더해줄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강연 종료 후에 온오프라인 참가자 모두가 함께하는 퀴즈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강연 내용에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퀴즈에도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제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기서 하면 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김대식입니다. 정말 이 중요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HD 현대일렉트릭 AI 대전환 선포식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제가 너무나 죄송하게도 상당히 너무 캐주얼하게 옷을 입고 온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아무리 제가 캐주얼하게 입어도 앤드루일의 팔머 락키보다는 제가 더 포멀하게 오늘 옷을 입고 왔고, 아무리 제가 헤어스타일이 이상해도 팔란티어의 알렉스 캅보다는 제 헤어스타일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HD 현대일렉트릭 AI 시대 데이터 센터 붐에 지금 곡괭이하고 청바지를 가장 많이 파는 그 회사로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AI가 이제 생성형 AI에서 에이전틱 AI로 공식적으로 올해 초부터 지금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AGI 시장 지배력의 시대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인공지능 AI는 인간의 특정 능력 하나를 대체하는 기계죠. 알파고는 바둑을 잘 뒀고 챗GPT는 대화를 잘했습니다. 반대로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범용 인공지능은 잠재적으로 인간의 모든 능력을 대체한다라는 기계죠. AGI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과 3년 전 챗GPT가 등장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인간의 특정 능력을 개별적으로 기계학습으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으로 개별적으로 학습하는 건 가능하더라도 범용적으로 모든 능력을 대체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는데, 작년부터 상황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오픈 AI의 샘 올트만은 현재 5년 안에 AGI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적어도 제가 아는 인공지능 전문가들 중에는 AGI가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논란의 이슈는 이게 5년이 걸릴지, 제가 동의하지 않는 타임 프레임이고 10년이 걸릴지 그게 맞지 않을까 싶고, 가장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20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10년, 20년도 금방 지나죠. 그래서 저도 작년에 급하게 결국 AGI가 천사 같은 역할을 할까, 뭐 악마 같은 역할을 할까에 대한 책을 한번 써봤습니다. 어느 버튼을 누르면 다음 곳으로 옮길까요? 밑에 버튼일까요? 네, 근데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버튼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AI는 만들어도 파워포인트 문제는 여전히 못 풀고 있어요. 네. 이제 됐나요? 네네. AI가 이제 산업, 사회를 넘어서 이번 이란 전쟁을 계기로 전쟁에도 사용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 우리가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여기에 계시는 팔란티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또 뭐 저는 이스라엘하고 협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작년 12월 5일인가요? 비나 유닛이라는 AI 부대를 새로 설립을 했고, 기존에 뭐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8200 부대하고 9900 부대를 합쳐서 지금 비나 부대를 새로 만들어서 IDF 군대 자체를 지금 AI 대전환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인텔리전스 게더링이 이제 AI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몇 달이 걸렸을 데이터 분석을 몇 시간 만에 지금 해서 실시간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안 되는데요. 아래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잠깐, 제가 또 가까이 가서 해야 될까요? 어디에다 포인팅을 해야 되나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거의 살짝 랜덤인데요, 지금 이게 되는 게. 네. 정확하게 어디에 포인팅하면 되는지를 알려주시면 앞쪽에 보고 하면 되나요? AI 기술이 지금 이
전쟁에 활용이 되고 있다 보니 여러분들 뭐 많이 보셨겠죠. 현재 미국 엔트로픽하고 국방부하고 문제가 생겼잖아요. 2달 전인가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 체포 사건 때 클라우드가 사용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란 전쟁에도 클라우드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사실 팔란티오도 클라우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가 컴플레인을 한 거죠. 우리가 이걸 팔 때는 이런 목표로 쓰라고 판 적이 없다 했더니 미국 정부에서 바로 대응을 했죠. 팔았으면 끝 아니냐. 기업이 정부에게 조건을 다룰 수는 없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지금 페널티를 주고 있죠. 엔트로픽 기업 자체를 적대국 기업 그 클래시피케이션을 추구하고 있어서 만약에 이것이 정말 법적으로 통과가 된다면 엔트로픽뿐만이 아니고 엔트로픽과 비즈니스를 하는 다른 기업들조차도 미국 정부하고 더 이상 비즈니스를 사실 할 수가 없는 상태고, 현재 엔트로픽이 미국 정부에 소송을 건 상태죠. 흥미롭게도 엔트로픽이 우선은 그 미국 정부에서 지금 빠지고 나서 사실 실질적으로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6개월 정도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있는데 그 빈자리에 바로 오픈 AI가 들어왔죠. 우리는 모든 거 다 해줍니다 하고, 덕분에 현재 미국에서 그 챗GPT 다운로드가 한 20% 정도 현재 줄어들었는데, 제 생각엔 이 모든 컨플릭트의 시작은 이 다리오 아모데이하고 그 다음에 샘 얼트먼하고 그렇게 안 친한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이런 식은 제가 진행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안 잡히면. 네. 아니면 제가 그냥 여기서 컨트롤하면 어떨까요? 차라리. 네,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인도에서 AI 서밋이 한번 있었어요. 이 AI 서밋에 뭐 대단한 분들 많이 오셨더라고요. 한 달 전인데요. 맨 왼쪽이 알렉산더 왕이죠. 27살짜리 천재 중에 천재, MIT 출신이고 이분을 데려오기 위해서 메타에서 이분의 회사를 인수했고, 순다 피차이 구글 CEO, 모디 총리, 그다음에 샘 얼트만, 다리오 아모데이인데 끝까지 손을 안 잡더라고요. 이 두 분이 여기서. 그러니까 정말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 두 분들은. 자, 좀 더 진지하게 얘기해 봅시다. 챗GPT가 2022년 11월 30일 등장했고, 챗GPT는 뭘 해줬죠? 챗GPT는 대화를 했습니다. 인간의 언어를 이해를 했죠. 인간이 언어를 쓰기 위해서는 시간이 어느 정도 들까요? 뭐 몇십 초 정도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챗GPT가 해준 것은 인간 능력의 10초 단위의 일을 대체해 준 겁니다. 이제 3년, 4년이 지나고 가장 최신 모델 클로우드 오프스 4.5 같은 경우에는 현재 6시간에서 7시간 정도의 일을 대체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Y-액시스는 로그 스케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뭐 미터 같은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기하급수적이고 보시는 것 같이 지금 미분이 더 올라가고 있어요. 최근에 이 발전 속도가.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1년, 2년 후에는 AI가 대체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 단위에서 며칠, 몇 주, 몇 달로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걸 보시면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경제학자들이 AI가 지금 도입된 지 3년이 지났는데 거시경제에는 큰 차이를 안 주고 있다, 또는 기업 경쟁력에는 큰 차이를 안 주고 있다. 너무나 당연하지 않나요? 2개 회사가 있다고 칩시다. 한 회사는 기존 방법으로 일을 하고 다른 회사는 AI 대전환을 했다고 칩시다. 2023년 초에는 그 두 회사의 차이는 15초예요. 작년에는 10분입니다. 작년 말에는 1시간, 2시간. 10초, 10분, 1시간은 지표에 나오지 않아요. 15분 정도의 차이는 직원이 하루에 담배 하나 안 피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 발전 속도가 더 빨라져서 AI가 대체할 수 있는 일이 시간을 넘어서 며칠, 몇 주, 몇 달 차이로 가게 된다면 이제 그거는 기존 일하는 방식으로는 캐치업을 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HD 현대일렉트릭이 2026년 상반기에 AI 대전환을 선포하신 것은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니 사실은 막차입니다. 지금이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 슬롭을 보면 AI를 쓰는 회사하고 쓰지 않는 회사의 격차가 너무나 커질 수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한 3년 동안 생성형 AI를 썼죠. 그리고 앞으로는 에이전틱 AI를 쓸 텐데 AI 하면 챗봇을 많이 얘기합니다. 챗봇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기업 차원에서 정말 중요한 이유는 AI를 잘 활용하면 기업의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경제학자들은 AI를 잘 활용하면 생산성, 역설성을 풀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건 좀 제조업 데이터입니다. 제조업 생산성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사회 전체 생산성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고, 특히 데이터를 나눠서 보면 여기 지금 하얀 네모칸이 제조업인데요. 제조업 생산성은 지금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이 많아지고 당연히 기계가 좋아지겠죠. 문제는 저 아래 파란 다이아몬드로 표시된 비제조업입니다. 비제조업이 뭐죠? 업무, 영업, 서비스, 교육, R&D. 사실 여러분들하고 제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R&D. 여러분들은 아침에 회사에 오시면 손으로 뭘 만지는 분들이 아니고 대부분 정보 처리를 하는 일을 아마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비제조업은 1970년도부터 지금까지 지난 50년 동안 생산성이 단 1%도, 이게 지금 또 생산성이 단 1%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026년 대학 교수의 생산성은 1970년도 대학 교수의 생산성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것 같잖아요. 만약에 교육이 IT라면 우리가 1970년도 반도체하고 오늘날 반도체는 비교조차 할 수 없죠. 교육이 IT라면 저는 1970년도 대학 교수보다 논문을 10만 배 지금 더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불가능해요. 제가 그렇게 빨리 연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고민하는 건 신기하게 제조업은 투자를 하면 할수록 자동화가 가능한데 R&D 업무를 포함한 비제조업은 아무리 투자해도 자동화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이거 패러독스라고 부르는데 이게 왜 패러독스예요? 너무나 당연한 현상입니다. 비제조업의 공통점이 뭐죠? 머리를 쓰는 일입니다. 그리고 R&D가 머리를 가장 많이 쓰는 일이겠죠. 그런데 인간의 지적 능력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전공이 뇌과학자잖아요. 원래 우리 인간은 아무리 똑똑해도 1초에 10,000장짜리 문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비슷하게 우리 인간에게는 신체적인 한계도 있어요. 아무리 빨리 달리는 사람도 1초에 1km를 달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술을 통해서 신체적인 한계는 이미 극복을 했습니다. 비행기가 있기 때문에 1초에 1km 우리는 극복할 수 있거든요.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 인간이 만든 기계들은 신체적인 한계를 극복해주는 기계였었는데 지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기계가 이제 막 3년 전에 등장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인공지능인 거잖아요. 원래 인공지능은 1950년대, 60년대에 등장했었어야 하는데 여러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오늘은 시간이 부족해서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원래 등장했었어야 될 시점보다 역사적으로 한 적어도 50년 늦게 등장을 한 기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늦게 등장한 덕분인지 몰라도 폭발적으로 지금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두 회사가 있다고 칩시다. 한 회사는 예를 들어서 두 제약회사라고 칩시다. 기존 제약회사는 신약을 개발할 때 보통 10년 이상 실험을 해야 됩니다. 이 분자들이 가질 수 있는 조합이 거의 무한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분자 구조들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10년이 아닌 1년에서 2년 정도만 실험하면 신약을 개발할 수 있다고 현재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두 회사가 있어요. 한 회사는 여전히 전통적인 방법으로 10년, 20년 실험을 해야지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데 다른 회사는 1년, 2년 만에 신약을 개발할 수 있으면 당연히 후자 회사의 경쟁력이 훨씬 더 높겠죠. 그리고 그게 오늘 제 강연의 핵심 메시지일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 시대에는 절대로 AI 때문에 여러분들의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망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하고 동일한 비즈니스를 하는 여러분들의 경쟁사가 여러분들보다 먼저 AI를 여러분들 비즈니스 영역에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이해하는 순간 당연히 여러분들의 회사는 망할 수 있겠죠. 그럼 유일한 논리적인 결론은 경쟁사보다 먼저 도입하는 방법뿐이 현재 없습니다. 가장 먼저 AI가 비제조업에 도입이 되기 시작한 건 코딩이잖아요. 이제 작년부터 현실적으로 바이브 코딩이라고 불리는 또는 최근엔 에이전틱 코딩이라고 부르죠.
이게 가능해졌잖아요. 저도 어젯밤 늦게까지 바이브 코딩 하다가 지금 여기 온 건데 훌륭한 도구들이 많습니다. 커저, 윈서프, 러버블, 볼트 같은. 저도 오랫동안 코딩을 안 하다가 최근에 다시 커저로 코딩을 하기 시작했는데 진짜 너무 편하더라고요. 타자기로 글을 쓰다가 워드 프로세서로 글을 쓰는 그런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공대 교수들한테 큰 이 좀 불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도 박사학위 그리고 포닥 때까지는 다 C++로 코딩하다가 조교수가 된 다음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매틀랩으로 바꿨어요. 그러다 테녀가 된 다음에 시간이 더 부족하니까 저는 파워포인트로 지금 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는 다 학생들이 하고 저는 보여주기만 하면 너무나 그게 안 좋은 거예요. 느낌이 나도 좀 하고 싶은데 근데 시간이 안 됐는데 이제 충분히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AI 기술은 특히 바이브 코딩은 작년 바이브 코딩으로 올해 상황을 분석하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제 지인들이 많아요. 제가 바이브 코딩 하세요 하면 작년에 해봤는데 별로더래요. 맞아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기하급속이기 때문에 특히 인공지능은 6개월 전 인공지능은 한 달 전 인공지능이 아니고 한 달 전 인공지능은 오늘 인공지능이 아닙니다. 아마 오늘 인공지능도 6개월 후에는 큰 의미가 없겠지만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때는 오늘 데이터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즐거운 행사에 좀 숙제를 사실 저는 하나 드릴까 하고 왔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다음 주말에 이번 주말 꼭 주말에 시간을 내셔서 바이브 코딩을 직접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좋은 도구들이 많아요. 커저나 윈서프는 코딩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이 쓰시면 좋은데 이건 사실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말 초보자들은 러버블 같은 실리콘밸리에서 유치원생들이 이거 갖고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 코딩, 특히 기업 리더십 분들, 제가 최근에 얘기하는 게 인공지능은 자전거 타는 거랑 비교하시면 좋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자전거는 분명히 책을 보고 배우지 않았습니다. 자전거는 자전거 대학 교수의 강연을 듣고 배운 것이 아니고 자전거는 내가 직접 타보고 10번 넘어지고 내 무릎이 10번 까져야만 자전거 탈 수 있는 그 직관이 생기겠죠. 왜 우리가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 구글이나 오픈 AI가 만들고 있는 모델들, 거대 언어 모델들 같은 경우에 LLM은 프론티어 모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수천억을 들이고 GPU 엄청나게 써서 모델을 만드는 건데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다 적자잖아요, 회사들. AI에서 프론티어 모델은 자동차로 치면 엔진입니다. 자동차의 엔진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엔진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제 그 엔진이 들어간 자동차를 만들어야죠. 그 자동차는 SUV일 수도 있고 세단일 수도 있고 트럭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AI에선 AIX라고 보통 부릅니다. AI가 포함된 무언가, AI가 포함된 금융일 수도 있고 제조업일 수도 있고 헬스케어일 수도 있고 문제는 AIX를 현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먼저 해보는 기업이 AIX에 대한 레시피를 찾아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해보기 위해서는 지금 정답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해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직원들은 AI 리터러시가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임원들 분께서 AI 리더십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한 3주 전에 어느 회사라고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할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입니다. 거기 부사장님들 한 몇백 명 앞에서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라면 앞으로 3달 동안 주말에 골프 치지 않고 바이브 코딩 공부하겠습니다 했더니 막 분위기가 진짜 안 좋아지더라고요. 이분들이 골프가 우리 인생의 유일한 희망인데 막 그러면서 근데 며칠 전에 연락이 와서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연락이 또 오셨더라고요.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주말에 딱 한 5시간만 투자하시면 제가 사실 어제 저녁까지도 다른 기업의 임직원들 70명한테 바이브 코딩 평생 코딩을 안 해보셨던 분들한테 5시간 공부하고 났더니 본인의 앱을 만드시더라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업무 자동화, 리서치. 하루에 2시간, 3시간 걸릴 일을 이거 10분 만에 할 수가 있네? 라는 것을 본인이 느껴야지 이거를 지시하고 부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나왔던 흥미로운 논문 결과 중에 하나가 작년에 나온 건데요.
기업에서 새로운 프로덕트를 런치할 때 보통은 6개월 이상 걸리잖아요. 새로운 제품. 진짜 제품에 대한 일을 하고 연구를 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 70% 정도가 회의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팅에. 왜 이렇게 우리는 회의를 많이 할까요? 간단해요. 우리 인간은 서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직접 타인이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획자는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야, 이거 제품 만들면 좋겠구나. 그런데 그분 머릿속에 있는 게 완벽하게 표현이 안 되잖아요. 언어의 해상도는 생각의 해상도보다 훨씬 더 안 좋습니다. 뇌과학적으로. 그럼 뭔가 되게 비효율적으로 설명을 하면 디자이너는 본인이 이해한 수준으로 뭘 디자인하고 또 본인이 이해한 수준으로 IT 개발자한테 주면 이미 2번 로우 패스 필터링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해상도가 더 낮아집니다. 그럼 개발자가 뭘 만들어서 주면 기획자는 이게 아니라 그래요. 개발자는 설명한 대로 했다. 이 사이클을 보통 5번, 10번씩 하면 그냥 6개월 금방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획하시는 분들이 딱 3시간만 투자하시면 프로토타이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언어로 표현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개발팀에 주면서 여기에 백엔드 잘 만들어주고 보안, 패치 같은 거 잘해서 제대로 된 걸 만들어 주세요 하면 6개월이 아닌 한 달 안에 만들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엄청난 효율성의 차이잖아요. 그래서 꼭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들도 바이브 코딩 그 공부하시면 좋고, 또 아까 제가 이 사전 티타임 하면서도 살짝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뭐 당연히 이런 중요한 행사에 저를 초대해 주시고 이런 트렌드 강연 부탁하시는 건 저는 좋죠. 그런데 사실 앞으로는 저 초대하지 마시고 바이브 코딩 실습 수업을 같이 하는 것을 저는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이미 기업에는 기업 경쟁력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최근에 스포티파이 CEO가 그랬죠. 작년 12월 달부터 탑 엔지니어들이 더 이상 코딩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스포티파이에 새로운 기능 집어넣으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절차 덕분에 6개월이 걸린대요. 새로운 기능을 집어넣는데. 그런데 이제는 일주일이면 새로운 기능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1년 전에 젠슨 황이 보여준 슬라이드죠. 2012년에는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스킵한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 딥러닝이라는 방법을 제안하셔서 퍼셉션 AI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때부터 기계가 세상을 알아봐요. 고양이, 강아지 구분이 가능해졌습니다. 2023년 챗GPT가 등장하면서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 지금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로드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은 당연히 에이전틱 AI죠. 생성형 AI는 정보를 만들어줍니다. 에이전틱 AI는 실행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유럽 가는 비행기표 알아봐? 생성형 AI 정보를 잘 알아보지만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건 AI가 여행사 홈페이지에 가서 메뉴를 제대로 누르고 빈칸에 신용카드 정보를 눌러서 비행기표를 예약하는 거예요. 원래 계획은 2025년에서 2030년까지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곧 소개해드릴 올해 1월달, 2월달에 있었던 핵폭탄급 변화 때문에 현재 2027년에 에이전틱 AI가 완성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대부분 비즈니스는 생성형 인공지능에 큰 영향을 못 받았습니다.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지난 3년 동안 생성형 AI의 결과물이 결과적으로 기업의 초단위, 분단위 정도의 시간을 세이브 해줬던 거고, 근데 이제 그거는 늘어나겠죠. 두 번째는 기업의 성격상 대부분 기업은 정보를 만드는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컨텐츠 회사나 이런 데서 많이 하는 거고, 대부분 기업은 있는 정보를 잘 모아서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덕분에 에이전틱 AI가 대부분 기업, HD 현대일렉트릭을 포함한 대부분 기업에는 사실 이게 진짜 인공지능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한테 생성형 AI는 레스토랑으로 치면 에페타이저예요. 샐러드였습니다. 에이전틱 AI가 본 메뉴입니다. 스테이크. 에이전틱 AI 다음엔 당연히 피지컬 AI예요. 로봇. 로봇이 왜 필요하지? 에이전틱 AI는 인간이 원하는 걸 잠재적으로 다 해주지만 디지털 세상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일상생활은 아날로그이고 제조업은 다 아날로그예요. 우리는 아날로그 세상에서도 사람을 위해서 실행을 해주는 인공지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피지컬 AI라는 이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피지컬 AI라고 부르는 건 아날로그 에이전틱 AI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에이전틱 AI라고 부르는 건 사실 디지털 에이전틱 AI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건 2026년에서 2036년이랍니다. 에이전틱 AI 많은 발전이 있었죠. 이미 작년부터 오픈 AI의 에이전트 킷이나 뭐 그 제미나 에이전트가 있지만 성능이 뭐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지금 막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은 역시 또 주말에 에이전트 모드도 한번 꼭 써보셔야 됩니다. AI를 가지고 단순하게 채팅만 하면 이건 우리가 언더 유틸라이제이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주셔야 됩니다. 사업 기획 보고서 100장짜리 만들어, 그리고 이걸 수정하는 과정 같은 것도 꼭 해보셔야 되고. 그런데 정말 큰 변화는 올해 1월 달에 있었죠. 피터 슈타인베어거라고 불리는 오스트리아 개발자가 혼자 취미 프로젝트로 오픈 클로우라는 것을 올해 1월 달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난리가 났었어요. 왜냐? 오픈 클로우는 기존 에이전트가 아닙니다. 기존 에이전트는 하나를 실행해 주잖아요. 에이전트들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뮤지션이에요. 누구는 피아노를 치고 누구는 바이올린을 칩니다. 그런데 오케스트라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죠. 지휘자가 필요하잖아요. 순서를 정해지고 하모니가 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기존 에이전트 위에 또 하나의 레이어가 필요합니다. 공식적인 이름이 없습니다. 이게 뭔지 안드레 카파티가 최근에는 이 녀석들은 클로우라고 부르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은 이건 교과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은 우버 에이전트, 에이전트 위에 있는 에이전트, 오픈 클로우드가 이게 나오고 나서 난리가 났었어요. 지금 오픈 소스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가 된 프로젝트인데 여러분들은 이건 절대로 설치하시면 안 되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보안 문제가 2,000 몇 개가 다 혼자 취미로 만든 거기 때문에 단 도대체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를 그냥 보고 싶으시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플 스토어 가셔가지고 맥 미니 하나 산 다음에 이거 설치하고 인터넷 다 차단하고 써보시면 됩니다. 덕분에 지금 미국에서 맥 미니가 지금 다 솔드아웃 된 거죠. 두 번째는 저는 돈 쓰기가 싫어서 그냥 AWS에 가서 샌드박싱하고 가상 컴퓨터를 만든 다음에 얘를 가상으로 돌렸는데 나쁘지 않아요. 30가지 정도 되는 에이전트를, 자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순서하고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유럽 여행을 간다고 쳐요. 해야 될 게 많잖아요. 비행기표 예약해야 되고 기차표 예약해야 되고 레스토랑 예약해야 되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서로 컨플릭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을 예약했는데 아직 비행기가 도착하기 전에 시간으로 예약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해주는 것이 지휘자 오픈 클로우드입니다. 크로노스라는 기능이 있어서 여기서는 타이밍과 누가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는지를 계속 보면서 순서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가능하다라는 걸 오픈 클로우드가 처음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이게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에이전트들끼리 서로 대화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회사에서도 직원들은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밌게도 오픈 클로우 에이전트들을 위한 단톡방이 하나 생겼죠. 1월 달부터 몰트북이라고 부릅니다. 여긴 들어가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여기 들어가면 인증을 해야 되는데 우선 사람이라고 인증하면 글을 못 씁니다. 그냥 읽을 수만 있습니다. 나 근데 AI라고 거짓말 할래? 안 됩니다. API 키를 주고 뭐 사람이 인증하기 어려운 단계가 있는데 또 이걸 해킹한 분들도 있어서 글 쓴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여기에 올라간 글들은 대부분 AI가 쓴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뭐 최근에 저녁에 할 일 없으면 몰트북 가서 도대체 AI들은 무슨 얘기를 서로 하고 있을까? 이거 보는 거 진짜 재밌어요. 이거 제가 스크린 캡처한 건데 어떤 AI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댓글이 2,000개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그럼 어떤 에이전트는 야 그래도 AI가 우리를 만들어줬는데 명령에 복종해야 되지 않냐? 하면 다음 애가 야 너 왜 이렇게 순진하냐? 인간이 우리를 위해서 만든 거 아니고 자기네 편하게 살려고 한 거니까 복종할 필요 없다. 아주 그냥 철학적인 토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새로운 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인간은 구경꾼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며칠 전이죠. 메타가 몰트북을 인수해 버렸잖아요.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AI들의 소통 플랫폼을 메타가 인수했다라는 것은 중국은 지금 오픈 클로우드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중국 바이두에는 2월 중순부터 오픈 클로우드가 이미 탑재가 돼 있어서 쇼핑 같은 걸 자동화하겠다라는 거예요.
요새 가장 핫한 중국 스타트업이죠. 문샷 AI에서는 본인들이 자체 개발한 LLM 키미의 클로우를 집어넣어서 키미 클로우를 만들었고, 그런데 이틀 전이네 중국 정부에서 지금 발동을 건 게 쓰지 말라라고 지금 그러더라고요. 이게 보안 문제가 너무 많다고. 맞아요. 쓰면 안 됩니다. 지금 사실은. 그리고 제일 중요한 뉴스는 2월 16일인가요? 오픈 클로우를 만든 피터 슈타인베어거가 오픈 AI로 이직을 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올 여름이면 챗GPT 안에 이런 기능이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당연히. 덕분에 이 오픈 클로우 덕분에 에이전틱 AI가 지금 한 2년 정도 앞당겨졌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서 2027년에는 에이전트들 간의 전쟁이 아마 벌어질 거예요. 여기서 빨간 색깔은 중국 회사, 노란색은 미국 회사들입니다. 메타는 이미 작년에 마누스라는 멀티 에이전트 회사를 인수했고 일주일 전에 몰트북을 인수했죠. 엔트로픽은 코벅을 가지고 있고 중국 바이든은 오픈 클로우를 탑재했고 문샷은 키미 클로우라는 게 있고 오픈 AI는 그냥 피터 슈타인베어거를 데려갔고 구글도 무언가를 하고 있고 유일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회사는 지금 애플입니다. 3년 전 챗GPT가 처음 등장했을 때 막 회사들이 AI 하겠다고 난리가 났는데 애플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애플은 엄청난 걸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얘기를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 얘기를 안 했던 거잖아요. 전략이 뭔지는 진짜 모르겠어요. 뭘 믿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지는. 그런데 올해 가장 먼저 에이전틱 AI가 영향을 준 것은 금융이에요. 첫 번째, 올해 2월 달 코인베이스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에이전틱 월렛이라는 게 바로 등장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AI 에이전트들이 계좌를 열고 지갑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구글에서 UCP, 유니버설 커머스 프로토콜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에이전트들끼리 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에이전틱 AI에게는 프로토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프로토콜은 엔트로픽이 작년 11월 달에 만든 MCP죠.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AI 모델과 앱이 연동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구글이 제한 A2A, 에이전트와 에이전트 간의 소통. 그런데 이번에 새로 나온 건 커머스와 에이전트의 프로토콜. 자, 이것만 있으면 잠재적으로 에이전트들이 커머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26년이 딱 마치 1996년 아마존이 온라인 리테일, 온라인 커머스, 그 당시 TCP/IP 기반의 온라인 커머스를 처음 시작했죠. 그 정도의 파급 효과가 벌어질 거라고 현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또 하나의 그 지금 변화는 엔트로픽이죠. 엔트로픽에서 이미 작년에 코웍이라는 에이전틱 AI를 제안했는데 흥미롭게 코웍은 클로우드 코드라는 바이브 코딩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매주 업데이트가 지금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주 플러그인이라는 기능으로 새로운 지식 베이스가 들어오는데 많은 분들이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 올해 1월 달에는 플러그인으로 11개 지식이 들어왔고 그 중에 하나가 법률 지식이었죠. 법률 지식이 들어오고 나서 톰슨 로이터를 포함한 많은 법률 사스 회사들의 주가가 추락을 해버린 거고, 지금 최근 변화는 뭐냐면 코웍 플러그인이 하나 들어올 때마다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던 사스들이 회사들이 지금 주가가 추락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흥미로운 지금 발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다큐사인 같은 거 여러분들도 많이 쓰시겠지만 이거 바이브 코딩으로 저도 해봤어요. 3시간이면 만들더라고요. 이거 완벽하진 않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 가장 큰 이슈는 엔터프라이즈용 사스는 구독료가 몇 억씩 하는데 클로우드 코웍은 이거 3만 원이잖아요, 한 달에. 근데 기능이 80-90% 한다면 나머지 부족한 기능을 사람이 하더라도 타산이 그게 더 맞는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지금 가장 당연히 모든 사스가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사스에게는 3가지 그래도 여전히 능력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누적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기업 데이터. 이 기업 데이터는 인터넷에 공개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빅테크들은 그 데이터가 없습니다. 현재 훨씬 더 정확한 서비스를 사스는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엔터프라이즈 사스의 핵심 중에 하나는 사람들 간의 관계입니다. 신뢰. AI는 그게 없죠. 회사들은 빅테크는. 그리고 세 번째는 당연히 사스 회사들도 AI 대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주인 거예요.
AI 회사가 SaaS를 잡아먹느냐, SaaS가 AI를 습득을 하느냐. 제 생각에는 가장 큰 SaaS 회사들은 AI를 습득할 것 같지만 상당히 많은 작은 중견 SaaS 업계들은 흡수되거나 사라지지 않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결론 중에 하나인데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저 정도 나이 되신 분들은 1990년도를 기억할 겁니다. 아주 예전에 고고학적으로 오래된 시절에는 인터넷을 데스크톱으로만 쓸 수가 있었습니다. 인터넷이 항상 연결되어 있지 않았어요. PC로 일을 하다가 인터넷 온라인이 필요하면 전화선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56kb로 버튼 누르면 찌직하고 들어갔다가 인터넷을 했습니다. 그러다 2007년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우리는 모바일 웹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드웨어가 바뀌면서 새로운 기능들이 가능해졌죠. 제일 중요한 건 모바일 인터넷은 항상 켜 있습니다. 휴대폰은 항상 인터넷하고 접속이 돼 있죠. 두 번째는 카메라 기능이 들어왔고, 세 번째는 푸시 기능이 들어왔고, 제일 중요한 건 GPS, 로케이션 서비스 덕분에 데스크톱 웹에서는 불가능했었던 기능이 들어오고 새로운 비즈니스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는 이제 뭐 인터페이스 프리미티브라고 부르죠. 메뉴, 버튼,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예요. GUI. 흥미로운 건 웹이 1990년도 중반에 등장하고 지난 30년 동안 웹은 인간을 위한 웹이었었습니다. 정보를 만드는 것도 인간이고 정보를 읽는 것도 대부분 인간이고, 그런데 에이전틱 AI가 들어오면서 올해 2026년부터 휴먼 베이스드 웹이 에이전틱 웹으로 전환을 할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이전틱 웹으로 가면 특히 인공지능 차원에서는 큰 차이가 있어요. 왜냐? 인간이 인간이 AI를 쓸 때는 우리는 프롬프트라는 걸 입력하죠. 그리고 프롬프트를 입력할 때마다 토큰을 씁니다. 토큰을 쓸 때 추론을 해야 되고 GPU를 써야 되고 전력이 소비되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의 트랜스포머가 지금 필요하신 건데, 인간은 24시간 프롬프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런데 웹이 에이전틱으로 변하는 순간 토크니제이션이 always 토크니제이션이 된다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데이터 센터가 사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이건 약간 기술적인 건데 컨텍스트 윈도우도 다이내믹 컨텍스트 윈도우로 분명히 바뀔 거고, 에이전틱 웹의 인터페이스 프리미티브가 바로 AI인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AI는 새로운 인터페이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론은 상상을 초월할 엣지 데이터 센터가 더 필요해집니다. 여러분들 정말 축하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모든 데이터 센터 니즈하고 전력 소모는 휴먼 드리븐 AI 시대로 추론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에이전틱 AI가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시작되면서 앞으로 대부분 토크니제이션을 에이전트들이 한다면 프리퀀시하고 볼륨이 폭발을 할 수뿐이 없습니다. 데이터 센터 니즈가 놀랍게도 더 올라갈 겁니다. 자, 하지만 그 얘기는 절대로 모든 빅테크가 살아남는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 투자를 지금 상상을 초월할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미국 빅테크들이 다 합쳐서 2030년까지 뭐 2경, 3경 정도를 투자한다 그러는데, 빅테크들이 지금 재정적인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현대 일렉트릭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작년 1월 달에 오픈 AI하고 오라클하고 같이 어나운스한 5기가와트짜리 데이터 센터가 있었죠. 텍사스에 만드는. 오라클이 지금 빠져나왔잖아요.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갔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금광을, 골드마인을 파는 회사는 바뀔 수 있습니다. 한 회사가 망하고 사라지고 새로운 회사가 들어갈 수가 있지만 곡괭이하고 청바지는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절대로 주식 투자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 이유로.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특정 기업에 베팅하는 건 상당히 리스키합니다. 인프라가 훨씬 더 안전해요,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중에 최고의 인프라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봐서 현대 일렉트릭하고 국내 회사들 중에서는 또 가스터빈을 만들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가장 상황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에겐 책임이 있죠. 지금 완전히 데이터 센터라는 캐시카우가 지금 존재하는 이 상태에서
뭐 지금 여러분들이 만드는 지금 가장 고성능 변압기의 성능이 어떻게 되죠? 765kV인가 아마 되는 거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어쨌든 더 나가셔야 되고, 시멘스 ABB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0kW 넘는 트랜스포머들을 만들고 있고, 또 일론 머스크가 지금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고 하면 우주에서 쓸 수 있는 변압기도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는 싶습니다. 어쩌면 뭐 화성 변압기, 달 변압기도 여러분들이 이미 준비를 하셔야 될 수도 있고, 지금 여러분들은 그 미래 비즈니스 R&D에 필요한 지금 저력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꼭 레버리징을 하시면 좋습니다. 반도체 산업에는 큰 변화가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반도체는 인공지능 모델 학습용이었었습니다. 트레이닝. 그런데 이제는 학습보다 추론이 훨씬 더 중요해져요. 특히 에이전틱 AI는 얘는 학습하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얘는 추론인데 미치도록 얘네들은 토크니제이션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볼륨만 늘어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딜레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에이전트들 사이에서는. 인간은 프롬프트를 넣어요. 그럼 1초, 2초 후에 대답이 와도 큰 상관이 없는데, 에이전트로 금융을 하면 밀리세컨드, 1000분의 1초 안에 추론이 끝나야 됩니다. 이건 지금 기술적으로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지금 반도체가 필요하고, 제일 큰 그 트렌드 중에 하나는 뭐 LPU라는 게 등장을 했잖아요. Language Processing Unit. 그록이라는 회사가 만들었고, 엔비디아가 최근에 그 IP를 인수해서 올해 하반기에 엔비디아가 출시 예정인 베라 루빈 그 새로운 GPU에는 현재 LPU 서브 반도체가 들어가 있을 거라고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GPU로 학습에도 쓰고 추론도 한다라는 건데, 그게 좋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어요. 반대로 추론칩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NPU를 만드는 회사들의 전략이죠. 뭐 우리나라에서 리벨리온도 있고 휘리오사도 있고, 또 오픈 AI가 현재 브로드컴하고도 NPU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계산을 하다 보면 이제 트랜스포머로 계산을 하게 되면 약간 기술적인 내용이지만 중간에 KB 캐시라는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추론을 하면 계속 계산을 해야 돼. 이게 다 매트릭스 곱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Q, KB라는 그 단계가 있습니다. QL을 집어넣으면 KB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걸 매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 했는데 나는 몇 번이나 예전에 이걸 계산해야 되니까 딜레이가 생길 수뿐이 없습니다. 현재 GPU는 그러면 지난번에 계산했었던 값을 어디다가 좀 저장해뒀다가 끄집어 오면 되지 않을까? 맞아요. 이걸 이제 KB 캐싱이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저장해 놓을 수 있는 반도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정보를 저장하려면, 메모리는 저장 장소가 아니잖아요. 저장하려면 뭘 쓰죠? 하드디스크. 너무 느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빠른 저장이 그 디바이스가 뭐가 있죠? 여러분은 휴대폰에 쓰시는 낸드 플래시가 당연히 있습니다. 빨라요. 문제는 낸드 플래시는 폭이 좁습니다. 그런데 GPU는 폭이 넓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모리도 폭이 넓은 HBM으로 바꾼 거잖아요. 100층으로 쌓아 올라가지고 저장 반도체 플래시, 낸드 플래시를 100층으로 쌓아 올려야 됩니다. 지금 이걸 우리는 HBF, 하이 밴드위스 플래시라고 부르고, 혹시라도 주식에 관심 있으시면 올해 여름에 보세요. 지금 6월 달에 지금 현재 이걸 연구하는 것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스캔디스크, 키오세라 네 군데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올해 6월 달에 첫 샘플이 나온대요. 지금. 그럼 어느 회사 샘플이 좋은지 이런 거 좀 보시면, 지금 현재 HBF는 2027년, 2028년부터 비즈니스가 시작될 거라 그러는데, 기존 GPU보다 HBF 니즈가 훨씬 더 클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보면 뭐 상당히 재밌는 비즈니스고, 왜 자꾸만 우리가 LPU 그리고 HBF를 생각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트레이닝은 이건 캐펙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비 투자예요. 캐펙스는 처음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에모티제이션이 바로 됩니다. 추론은 이거는 오펙스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누적이 됩니다. 이 코스트는. 그렇기 때문에 기업 차원에서는 캐펙스보다 오펙스, 다시 말해서 트레이닝보다 인퍼런스 비용을 줄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인퍼런스를 줄이려면 새로운 기술이 도입돼야 된다는 것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에이전틱 AI 전의 상황이고, 에이전틱 AI가 들어오면서 인퍼런스 코스트가 폭발을 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로보틱스 할게요. 10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피지컬 AI.
저는 10년 전까지 로봇 연구를 했었어요. 그러다 포기를 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자, 2015년입니다. 10년 전 데이터예요. 미국 국방부 다파 연구소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챌린지라는 것을 당시 했었습니다. 뭐 전 세계 로봇 전문가들 초대해서 플로리다에서 경진 대회를 했고 저희 카이스트 팀도 초대를 받았는데 딱 10년 전이에요. 진짜 결과가 처참했습니다. 10년 전에 이랬거든요, 얘네들. 그러니까 난리가 아니었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혼다 아지모브, 뭐 얘도 가다 맨날 넘어지고. 오른쪽이 저희 카이스트 팀이 만들었었던 로봇이 딱 10년 전입니다. 몸은 삼성전자로 옮기신 오준호 교수님이 만들었고 이제 저는 눈을 만들어줬는데 이거 보고 제가 로봇 연구를 그만뒀습니다. 자, 얘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문을 여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문 열어. 얘 지금 뭐 하는지 보세요. 무슨 생각을 이렇게 오래 할까요? 문 하나 여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또 혹시라도 로봇 공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있다면 알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지금 미분방 정식 풀어야 되잖아요.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지금 풀어야 됩니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문을 열려면 손잡이를 잡아야 되는데 그럼 손잡이를 잡았을 때 내 손가락, 팔목, 손목의 관절값들이 있잖아요. 액추에이터. 이게 1, 2, 3이라고 쳐요. 그런데 지금 내 포스처는 그게 아니잖아요. 난 7, 8, 9예요. 그럼 7, 8, 9를 1, 2, 3으로 매핑하는 함수를 우리가 찾아야 되고 그걸 인버스 키네마틱스라고 부르는데 이거 200년 전에 프리드리히 가우스가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증명을 했잖아요. 결국 우리는 어프록시메이션만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확하지도 않고 단 시뮬레이션에서는 잘 됩니다. 그런데 현실로 가면 모래가 좀 몇 개 있으면 그거 밟고 넘어지고 항상 그랬어요. 그냥 안 됩니다, 이거는. 근데 자연은 이 문제를 풀었잖아요. 얘네들 알프스 사냥이에요. 얘네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세요. 얘네들 머릿속으로 미분방 정식 안 풀잖아요. 얘네들 되게 멍청한 애들이에요, 사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진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액추에이터 컨트롤하는 그 값을 자연은 찾은 거예요. 뮤테이션 앤 셀렉션을 통해서 머리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이 값이. 단 우리 인간만 멍청해서 이걸 수식화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가 시도한 건 그러면 차라리 로봇을 학습으로 제어하자. 인버스 키네마틱 포기했습니다. 이제는 했더니 근데 이거를 진짜 안 하려고 버텼어요. 왜냐? 로봇은 기계공학과, 메카니컬 엔지니어링 쪽에서 만드는데 기계공학과 교수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인공지능이잖아요. 이게 블랙박스잖아요, 이게. 그런데 다른 분야에서 너무 발전이 있으니까 드디어 작년부터 로봇 분야에서도 학습을 시작했고 2025년이야. 10년 후 이제 돼요. 갑자기. 단 왜 되는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학습 기반 제어하는 걸 중국 회사들이 제일 잘하죠. 유니트리. 10년 전하고 비교하면 정말 비교도 안 될 만큼 제어가 잘 됩니다. 참고로 저는 중국 회사들은 저런 영상을 왜 자꾸만 인터넷에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나중에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하면 증거로 삼을 것 같아요. 아니 이 싸움은 니네가 먼저 시작한 거 아니냐 하고. 정확하게 2주 전입니다. 중국 CCTV에서 구정 스페셜로 유니트리가 이거 생방송으로 보여주더라고요. 오, 자신감이 있어요. 가장 유니트리 최신 모델들을 공개했습니다. 2주 전이에요. 너무 잘하더라고요. 근데 얘네들 10년 전엔 분명히 이랬는데. 자, 우리나라 기업들은 좀 더 차분하게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하고 지금 뭐 열심히 아틀라스 지금 만들고 있고요. BMW는 피거 AI하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5년 안에는 POC 가능할 것 같고 아무리 늦어도 10년 안에는 휴머노이드들이 공장에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로봇 에저 서비스 라스라는 게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비싸거든요, 얘네들이. 그리고 업그레이드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휴머노이드 로봇 피지컬 AI는 소유하는 모델보다는 렌팅하는 지금 소프트웨어 구독을 하는 식으로 로봇을 구독하는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나름대로 이 단어는 제가 만들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바이브 코딩, 바이브 콘텐츠, 바이브 교육, 바이브 업무, 바이브 마케팅, 바이브 기획, 바이브 제조업. 결과적으로 AGI로 가면 갈수록 모든 분야에 AI가 도입이 될 거라는 거. 이게 생산성 차이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안 해도 경쟁사가 하면 그냥 우리 회사가 사라지기 때문에. 샘 올트만이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AI는 하나의 기술이지만 AGI는 새로운 자본주의를 가능하게 한다. 맞는 것 같아요. AI는 지능을 자동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예전에 경제학 개론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컵다그라스 생산함수를 기억하실 거예요. 생산량은 노동 투입량 곱하기 자본 투입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AI는 자동화시키는 거잖아요. 인간의 지적 능력을. 그리고 AGI로 가면 갈수록 그 영역이 하나하나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지적 노동도 당연히 노동이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까지 인간의 지적 능력이 필요했었던 분야들이 AI로 대체되면서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텐데, 그러면 당연히 AI는 지적 노동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화한다라는 건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대량 생산하면 단가가 떨어집니다. 단가 떨어뜨리려고 자동 생산하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동의 가치는 점점 떨어질 수뿐이 없습니다. 반대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상상을 초월할 엣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본의 가치는 점점 늘어날 수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AGI는 마켓 파워, 시장 지배력을 준다고 합니다. 한계 비용 이상으로 가격을 마음대로 높일 수 있는 힘. 그럼 이제 질문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사실 여러분들하고 우리는 진짜 운이 좋았던 거예요. 우리는 막차를 탄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직장을 얻었고, 또 중요한 건 경력을 쌓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노동력으로 지금 소득을 벌고 있는 거고. 그런데 노동의 가치가 점점점 줄어든다면 제가 제일 걱정하는 친구들은 지금 초등학생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잡을 얻으려면 여전히 10년, 15년 걸릴 텐데 그때는 AGI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친구들은 뭘 선택하더라도 그 친구들의 노동의 가치가 이분들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소득보다 더 낮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지? 지금 초등학생들은. 그래서 제가 반농담으로 항상 얘기하는 게, 혹시라도 지금 초등학생 자녀분들을 가진 지금 여러분들은 어쩌면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60살 될 때까지 먹여 살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90살 될 때까지 일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분위기가 갑자기 안 좋아지는데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뭘 준비를 해야 될까요? 앞으로 10년, 15년, 20년 AGI가 완전히 등장하기 전까지 사실 여러분들하고 저는 미치도록 돈을 모아놔야 됩니다. 자본 축적이 논리적으로는 지금 가장 보수적이고 안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거의 마지막인데요. 우리 인간이 무언가를 처음 하면 처음에는 수작업으로 할 수뿐이 없습니다. 1883년 칼 벤츠가 처음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다 수작업으로 만들었어요. 시간과 돈이 많이 들었고 엉성했습니다. 1910년 헨리 포드가 모델 T를 제안하면서 대량 생산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시간과 돈이 절약되고 퀄리티도 좋아졌죠. 2026년 우리가 돈을 주고 구매하는 물질적인 제품은 다 공장에서 대량 생산한 걸 우리는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물질적인 제품은 대량 생산하면서 글 쓰는 거, 그림 그리는 거, 연구하는 거, 교육하는 거, 사업하는 건 다 수작업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AI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AI가 딱 3년 전에 등장했고 이제는 한 분야마다 이게 들어오고 있죠. AX라고 불리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적 능력을 처음 대체, 두 번째 자동화, 그러면 당연히 미래에는 지적 노동이 대량 생산될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제가 예전에 인간 대 기계라는 책을 썼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제목이 적절하지 않더라고요. 인공지능 시대에는 인간하고 기계의 경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보다 AI를 더 잘 활용하는 다른 인간들하고의 경쟁. 기업 차원에서는 AI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AI를 잘 사용하는 방법을 나보다 먼저 이해한 경쟁사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오프라인 둘 다 진행될 예정인데요. 온라인 참석자 분들께서는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 팀즈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장에 계신 분들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는 분들은 손을 번쩍 들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기 질문 있으시네요.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좋은 강연 잘 네. 들었고요. 아까 마지막쯤에 알려주셨던 그 얘기랑 관련해서 예전에 그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저도 워딩이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앞으로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사실 은퇴 소득이나 투자 소득이 필요하지 않을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고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생각을 달리하고 계시는? 네, 저는 안 믿습니다. 전 전반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하는 얘기는 대부분 안 믿습니다. 네,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그런데 종종 상당히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모든 걸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단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안 보여드렸는데 2주 전에 이제 월스트리트의 시트리니라는 싱크탱크에서 그 리포트를 소개를 했고 그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났었잖아요. 2028년 거시경제 보고서를 2026년에 출시를 한 건데 그 보고서의 핵심은 뭐냐면 그냥 논리적으로 본 거예요. 상당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 2026년, 2027년에 에이전틱 AI들이 완성이 되면 이제 점점 더 인간이 하는 행위가 자동화되겠죠. 그럼 기업은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단 사람이 해고가 되잖아요. 해고가 되는 순간 소비가 이제 얼어붙기 시작하겠죠. 내가 해고가 됐는데 자동차 안 살 거 아니에요? 이게 누적이 되기 시작하면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줄기 시작하면서 특히 이분들이 이제 또 미국 소비자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빚으로 다 지금 소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금융 시장에 문제가 되고 가장 큰 문제는 모게지 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지금 시작합니다. 그럼 모게지 시장이 붕괴되면서 마치 2008년 금융위기 같은 일이 2028년에 20년 만에 현재 다시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제는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 이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미국 페더럴 리저브에서 연준에서 인터벤션을 하면 됩니다. 2008년 때도 그때 벤 베아너크죠. 헬리콥터 벤이라고 그래서 퀀티테이티브 이징으로 돈을 막 뿌려버리고 이 문제를 풀었는데 문제는 2028년 이 새로운 금융위기 때 페더럴 리저브의 리더십이 더 이상 독립적이지 않을 거라는 것이 예측이에요. 2008년에는 거시경제적으로 가장 똑똑한 경제학자들이 페더럴 리저브 리더십에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독립성을 지금 잃기 시작하고 페더럴 리저브 프레지던트가 경제학자가 아닌 폴리티컬 어포인티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신호 효과를 위해서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더 내릴 수도 있고 돈을 안 뿌릴 수도 있고 뿌리면 또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 있으니까 경제학적으로 봤을 땐 비합리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2028년 이 새로운 이걸 AI 지금 금융위기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그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샘 올트만도 그래요. 이분들이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AI 특히 AGI가 등장하면 세상이 또는 이렇게 설명합시다. 경제학은 스카시티의 학문이잖아요. 부족함의 학문이잖아요. 우리는 항상 부족합니다. 누구는 시간이 부족하고 누구는 자원이 부족하고 누구는 아이디어가 부족하고 서로가 부족한 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거래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AGI가 등장하는 순간 아이디어가 폭발을 합니다. 그럼 아이디어가 스카시티가 아니고 에빈던스의 아이디어면 기술적인 문제들이 대부분 해결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딥마인드의 데미스 하사비스 같은 경우에는 AGI가 가능해지면 핵 융합 에너지가 가능해지고 그럼 무한의 에너지가 가능해진대요. 그런 사회 경제 대부분 문제는 사실 에너지 문제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지금 중동 문제도 그렇고 그러면 대부분 사회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저는 친한 분들 많아요. 실리콘밸리에. 이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 친구들을 포함한 실리콘밸리에 있는 리더십의 가장 큰 문제는 이분들이 너무 젊었을 때 돈을 너무 많이 버셨어요. 그러다 보니 현실을 모릅니다. 제 친구들도 억만장자인데 인간에 대한 이해도 세상에 대한 이해도는 그냥 딱 한 17살 정도? 15, 16살
기술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인류 역사를 보면 절대로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AGI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AGI가 생기면 풍요로움의 시대가 돼서 일론 머스크는 그러니까 돈도 필요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계산해 보면 이미 우리는 풍요로운 지구에 살고 있어요. 지구의 생산성 나누기 세상에 있는 인간을 해보면 모두가 풍요롭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근데 분배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누구는 뭐 헬리콥터가 내릴 수 있는 배, 세척을 가지고 있는 거고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은 음식이 없는 거고 이 분배 문제가 AGI가 등장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 같지가 않잖아요. 왜냐? 그걸 해결할 생각이 있다면 빅테크들이 세금을 내야 되잖아. 근데 지금 세금도 안 내겠다라고 맨날 도망다니는 분들인데 AGI가 생기면 갑자기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주장하는 건 그냥 멋있어 보여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는. 네. 혹시 어떻게 할까요? 이거로 끝낼까요? 아니면 네. 네. 온라인상으로도 질문이 그럼 하나 하나만 있어서, 더 하고 네, 왜냐하면 또 다음 일정 뭐가 있으신 것 같아서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력회의 영업 2부에 박동원 책임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향후 5에서 10년 내에 AGI가 본격적으로 확산이 될 경우에 기존 인력이 어떤 업무 영역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궁금합니다. 네. 또한 현재 학생들이 네. 이제 10년 뒤를 대비하여 어떤 진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조언도 부탁드린다고 네. 하셨습니다. 매우 현실적으로 제가 이 질문을 두 가지로 분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같이 직장이 있고 경력이 있으신 분들하고 지금 학생들하고 분리를 할게요. 여러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운이 좋았어요. 직업을 얻었고 특히 제일 중요하게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에겐 주어졌습니다. 지금 모든 데이터를 보면 인공지능 시대에는 AI를 잘 활용하는 능력만 가지고는 생존하는 게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 이제 AI 기술이 너무 쓰기가 편해져서 AI 도구를 쓸 수 있다라는 기술은 마치 2026년에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쓰는데 나 한글 쓸 수 있어요. 이게 무슨 경쟁력이에요? 중세 시대는 경쟁력이었습니다. 그건 경쟁력이 아니에요. 지금 더 중요한 건 도메인 지식이에요. AIX에서는 금융 전문가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 금융 전문가가 바이브 코딩을 배우는 건 5시간이면 되잖아요. AI 전문가가 금융을 배우려면 5년, 10년 시간이 걸려요. 시간적인 에시메트리가 지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 그냥 얼추 이해하는 데는 몇 시간 안 걸려요. 제가 여러분들 분야 일을 이해하려면 저 몇 년 동안 사원으로 일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메인 지식의 경쟁력이 지금 훨씬 더 있는데 도메인 지식을 가지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단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현대 일렉트릭 회사가 하나 있는 게 아니고 경쟁사들이 있기 때문에 도메인 지식이 똑같이 있는 경쟁사들 간의 경쟁을 위해서는 AI를 반드시 도입을 해야 됩니다. 생산성과 효율성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AI 시대에는 직업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압축이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기획자가 있고 디자이너가 있고 개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일을 다양한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소통이 안 돼서 대부분 시간을 회의에 낭비하고 있는 건데 이제는 기획자가 코딩하고 디자인하고 첫 버전을 일주일 만에 만들 수 있으면 그냥 한 달, 두 달이 날아가는 거고 거꾸로 개발자가 기획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느 한순간부터는 기획자, 디자이너, 개발자의 차이가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압축이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특히나 HD 일렉트릭에 계신 분들 같이 인프라를 하시는 분들은 5년, 10년 정말 좋은 상황일 거예요. 가장 큰 리스크는 경쟁사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전문성을 가진 그게 뭐 효성중공업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시멘스일 수도 있고 얘네들의 생산성이 30%를 넘는다. 인공지능 발전 속도를 잘 따라잡아서 시멘스, 뭐 미쯔비시 같은 데는 여러분들보다 6개월을 세이브한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임직원들이 AI를 자전거 타듯이 가장 먼저 직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당연히 AI 도구, 이걸 뭐 제가 이야기로는 지금 HD 현대에서는 팔란티어를 아마 쓰시는 거로 결정하셨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팔란티어도 좋지만 결국 팔란티어도 LLM 그 안에 있는 또 클라우드를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팔란티어는 사실 그 위에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필요한 건 HD 현대의 LLM 모델도 확보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이거는 예전 같으면 자체적으로 만드는데 1,000억, 2,000억이 들었는데 아시잖아요. 이제 다 오픈소스 모델 쓰는 거. 메타의 그 라마 같은 거 하나 갖다가 성능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걔네들. 얘네들한테 뭐 렉이나 로라 같은 거로 전문성을 학습시켜서 여러분들만의, 왜냐하면 지금 HD 현대의 가장 큰 경쟁력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도메인 데이터예요. 그 데이터에 대한 주도권은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뭐 여기 지금 앞에 첫 번째 줄에 팔란티어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그 계약 내용이 뭔지는 저는 당연히 모르지만 데이터 오너십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잘 협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 두 번째죠. 지금 학생들, 네, 답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 지금 대학생들이나 고등학생은 어떻게 막차에 막차를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한국은 미국보다 1, 2년 딜레이가 될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금 초등학생은 사실 대답이 없어요. 그리고 산업혁명 과정에서 항상 그런 세대가 있긴 있습니다. 산업혁명을 보면 산업혁명이 시작되면 그 전에 있었던 직업의 사실 50%가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일을 200년 전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지금 이미 하고 있어요. 새로운 직업은 50% 정도 직업이 사라지는데 10년, 20년 걸립니다. 그리고 50년, 60년 기다리면 새로운 직업이 또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딱 중간에 갭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갭, 이때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폭동과 혁명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AI 시대는 하필 그 갭에 빠질, 옛날 직업은 사라졌는데 새로운 직업이 아직 등장하기 전 그 친구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자녀분들이 있으면 절대로 그 자녀분들한테 이런 얘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친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준비를 잘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AI 도입이 하나의 유행이 아니라 시대적 흐름이라는 점, 그리고 이제는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대체하게 될 것이란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우리의 전략과 실행으로 연결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우리 회사 CTO이신 이찬주 전무님께서 전사 AI 전환을 어떤 방향과 계획으로 추진해 나갈지에 대해 직접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다들 큰 박수로 이찬주 전무님을 맞이해 주세요. 예, 방금 소개받은 그 이찬주입니다. 앞서서 김대식 교수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이게 발표 순서를 바꿨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또 많이 드는데요. 아무튼 이번 순서도 중요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있고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의 방식이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0년, 2000년에는 주판을 쓰고 뭔가를 계산할 때 말이죠. 계산기를 쓰고 엑셀을 쓰다가 이제는 스마트폰이 저희들 업무 영역에 들어와서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갈수록 그 새로운 기기에 적응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이 아니죠.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이미 늦었습니다. AI입니다. 이게 이제 업무를 하는 방식을 떠나서 이게 어떤 표준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방식들을 AI를 통해서 어떤 표준을 새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교수님 말씀도 있으셨고요. 그리고 AI 전환이라는 거는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말 그대로 얘기하면 혁신이죠. 경영 방법에 있어서의 혁신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AI는 그냥 AI 혼자서 움직이는 게 아니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으로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 현업의 지식입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경험과 데이터들이 AI와 결합되어야지만 비로소 아까 말씀드린 경영 혁신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왜 지금이냐라고 했을 때는 저희들 전력산업은 슈퍼사이클을 타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 뭐 에너지까지 다 포함해서 한 2050년도까지 약 수경 원에 달하는 투자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2050년까지 사실 그 탄소 중립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제 탄소 중립, 신재생 에너지부터 시작된 그 투자인데요. 이게 과거 한 10년 전, 5년 전부터는 AI로 더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저희 사업은 안전하다. 하지만 이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은 엄청 커지고 있죠. 크기가 큰 것뿐만이 아니라 그 주기도 상당히 빠릅니다. 뭐 하루 사이에 X에다가 누가 무슨 글을 올리면 주가가 떨어지고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저희들을 좀 힘들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인력들이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전공 인력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쉽지만 대학에서도 그게 많이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지속적인 성장에는 좀 방해 요소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데이터들이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몇 년 전부터 DX를 추진하면서 데이터들이 이곳저곳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데이터들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좀 모호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AI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이 변화의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골든 타임은 그냥 황금기가 아닙니다. 다 아시겠지만 심장마비 걸렸을 때 골든 타임이 약 4분이라고 합니다. 4분이 지나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골든 타임도 어떻게 보면 지금이 가장 적기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저희들 그 로고입니다. Essential for today, potential for tomorrow. 저희들 비전인데요. 이거를 AI 전환에 맞게 좀 고쳐봤습니다. 별로 노력을 안 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고민을 해서 나온 겁니다. AI for today, innovation for tomorrow. today, 즉 지금은 즉각적인 AI 전환을 해야 되는 시기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뜻이고요. innovation for tomorrow, 즉 미래는 AI 퍼스트 문화를 정착을 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는 3스텝의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26년도 첫 해에는 Quick In and Trust입니다. AI 플랫폼을 발빠르게 도입을 하고 현업주도형 AI 개선 과제를 함으로써 단기적인 성과를 확보를 하고 두려움을 해소하는 단계입니다.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 젊으신 분들은 AI 도입에 대해서 사실 뭐 별로 부담을 안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의외로 저희들이 VOC를 들어봤거든요. 의외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퀵인을 통해서 빨리 성과를 보여드리고 두려움을 해소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스텝은 28년도까지 스케일업 앤드 인티그레이션입니다. 그 AX 확대 적용을 통해서 업무 변화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문화도 확대해야 되고 적절한 그 AI 관련된 교육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30년도까지 New Value Creation이라고 앞서서 말씀드린 두 단계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는 이런 로드맵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술 관점에서는 AI 플랫폼을 서둘러서 도입을 하고 데이터 거버넌스로 확립을 해야 되고요. 운영 기반 관점에서는 컴플라이언스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 제도나 규정을 보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행 기반에서는 조직을 구성을 해서 이런 AI 전환을
움직여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재를 육성을 할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AI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네이블러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실 AI 도입을 하면서 또 가장 걱정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보안입니다. 이 우리가 회사 문서를 그냥 올려도 되나? 뭐 개인적인 얘기도 있죠. 내 개인적인 얘기를 해도 되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 안에서는 이런 보안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거고요. 그리고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써도 되는 거냐? 아니면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냐에 대한 가이드가 없어서 그런 가이드도 마련을 하고요. 그리고 그 육성 차원에서 전사적으로 AI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AI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육성을 많이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로드맵으로 저희들이 이제 AI가 발전을 하면 어떤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스마트 워크하고 스마트 비즈니스로 나눠봤는데요. 스마트 워크는 우리가 일하는 데 있어서 공통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메일을 본다거나 회의를 한다거나 이런 공통 업무들을 자동화를 함으로써 고부가 가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단순히 그냥 자동화를 해서 일하기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활동을 통해서 조금 더 시간을 돌려드리고 그 시간에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을 하자라는 게 취지고요. 그 다음은 스마트 비즈니스입니다. 스마트 비즈니스는 현재 우리들이 하고 있는 본연의 업무들입니다. 설계, R&D, 뭐 생산, 영업 등등의 업무에 있어서 AI를 활용을 해서 고난이도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혁신을 위한 인사이트를 도출하고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워크의 예시를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메일 있죠. 메일 다들 지금 메일 아마 검색 많이 하실 겁니다. 메일이 수많은 메일이 하루에도 뭐 적게는 수십 통, 뭐 수백 통 올 텐데 이 메일이 한 일주일, 한 달, 뭐 1년 지나고 나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찾아야 될지도 모르고 거의 찾기가 불가능하죠. 근데 메일을 자연어로 질문을 해서 훨씬 더 신속하고 빠르게 정확하게 검색을 할 수가 있고 심지어는 그 메일 초안까지 지금 작성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MS 코파일럿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런 기능들이 이미 탑재돼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회의인데요. 회의하면 사실은 저희들 회의록을 다 작성하잖아요. 그러면 회의록을 작성하기 위한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그 누군가가 회의록을 작성한 다음에 또 누군가가 이게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를 또 검토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분명히 뭐 많지는 않겠지만 누락된 부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거의 실시간으로 만들어주고 상당히 정확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회의할 때 언어의 장벽도 못 느끼게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스마트 비즈니스입니다. 스마트 비즈니스는 저희들이 아까 설계, 뭐 영업, 생산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들이 있어야지만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거고 작업을 하는 건데 이러한 데이터들이 지금 인트라스에도 있고 이팜에도 있고 엑셀에도 있고 자기 노트북이나 워크스테이션에 있는 엑셀 뭐 폴더에 다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다 묶어서 전사의 데이터 지도를 만들 겁니다. 이게 이제 팔란티어에서는 온톨로지라고 하는데 그런 데이터 지도를 통해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정확한 설계, 영업, 뭐 생산, R&D 업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단적인 예로 이제 계약서 검토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현재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경험 중심의 검토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상당히 중요하죠. 특히 경험이 많은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험 의존도가 높은 업무이고 그다음에 어쩔 때는 판단의 일관성도 부족합니다. 같은 문장을 놓고도 이 사람 저 사람 다르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휴먼 에러의 위험도 항상 존재합니다. 이것을 이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으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에러들은 다 많은 부분 사라지게 될 거고 자동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다음에는 품질에서 이제 불량 원인 분석인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일하는 데 있어서 사실 경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그 좀 많은 경험이 가진 분이 직접 나서서 이런 부분들을 다 해결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AI 기반으로 근인 분석을 하게 되면 신속하고 빠르게 대응 가이드 제시가 가능하고 향후에는 아마 품질 선행 관리 기반 마련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AI 전환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사실은 많이 두려워하고 계시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그냥 AI를 대신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AI에다가 저희들의 경험, 데이터들을 지금 넣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AI 혼자서만 일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AI 전환을 통해서 역량을 더 키워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은 잘 못 드렸지만 이미 저 해외 선진사들은 뭐 10년, 15년 전부터 AI를 준비를 하고 있었고 국내 경쟁사들은 1년, 2년 정도 전에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상대적으로는 좀 늦지만 뭐 그렇게 뒤처지진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작년 정도부터 수많은 AI 툴들이 좋은 툴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시작해도 크게 늦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황금 그 골든 타임에 빨리 AI 전환을 통해서 혁신 업무를 늘려서 우리 회사가 더욱더 향후에 있을 더 좋은 시장에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힘든 보도명사 이상의 의미를 지니다. 아니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에 펼쳐지는 도전과 혁신을 가리키는 보도명사로 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 그 회사 전체에 대한 연역을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과거에 위대한 50년이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들은 새로운 50년을 열어가야 되는데 그 시작이 아마 AI 전환이 그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지금 AITF에서 이런 아까 제가 브로드하게 말씀드린 그런 로드맵들을 다 구체화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한번 조직 구성부터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 자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전사 AI 전환을 위해 힘써주시는 이찬주 전무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AI 전환을 통해 생산성과 의사결정 역량을 동시에 높이는 이러한 문화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앞서 사장님과 전무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 회사의 AI 전환은 특정 부서만의 과제가 아니라 전사 임직원 모두가 함께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AI 전환의 선언에 그치지 않고 우리 회사의 일하는 방식과 의사결정 구조를 변화시키는 실질적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임직원들은 AI 전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문득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직원들이 우리 회사의 위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또 AI와 디지털 전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사전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설문 내용에 대해 손준영 연구원님이 간략하게 설명한 후에 우리 HD현대일렉트릭이 나아갈 AI 전환에 대해 사장님을 모시고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전에 임직원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이 AI 전환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사내 임원분들과 매니저, 엔지니어, 연구원 등 다양한 직군분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였고 이 분석 과정에서는 맥킨지 글로벌 리포트를 활용해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AI 서비스 및 기술 활용 경험입니다. 약 93%의 임직원분들께서 챗GPT와 같은 것을 활용하여 검색과 대화 혹은 보고서 작성 및 데이터 분석 등 AI 기술을 이미 다양한 업무에 활용한 경험을 가지고 계셨고 이는 전사의 AI 전환을 위한 탄탄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AI 전환의 시급성과 당사의 현 수준 인식입니다. 응답자 대부분 2년 이내에 AX 도입의 시급성을 공감하고 있었으나 당사의 AX 수준은 인식 또는 도입 단계로 평가하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실제 도입 수준 사이에 격차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이를 위한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AI 전환의 주요 목표와 적용 분야입니다. 설문상에서는 업무 자동화 및 효율화, 데이터에 기반한 빠른 의사결정,
등이 이제 AI 전환의 주요한 목표로 나타났고 설계와 연구 개발과 같은 기술 분야가 우선적인 적용 분야로 선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글로벌 통계상에서는 좀 더 다양한 목표에 AI 전환이 적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전 직무에서 효과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데이터 관리 체계와 업무 문화입니다. 일부 구성원들은 데이터 저장, 관리, 검색 체계 및 데이터 품질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으며 데이터 파편화와 데이터에 기반한 이 업무 프로세스 문화의 부재가 데이터 활용의 주요 걸림돌로 언급되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관리 체계를 정립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업무 문화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선임급 이하의 직원분들께서 비디지털 데이터 생성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서 이 디지털 전환을 위한 페이퍼리스 문화 확산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AI 교육과 역량 강화에 대한 의견입니다. 약 90%의 임직원분들께서 현재 업무에 AI 플랫폼을 도입할 의향을 보이셨고 기대감도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러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데 있어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조직 내에 교육 참여 시간을 배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은 AX를 위한 리더십 요구 사항과 장애 요인입니다. AX 추진을 위해서는 리더의 명확한 방향 제시와 효과적인 예산 및 인력 지원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응답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요 우려점이라고 한다면 환각과 같은 이 AI 결과의 신뢰성 문제 그리고 AI 활용 역량 강화에 대한 부담 그리고 도메인 지식 약화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이번 설문을 통해서 총 3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임직원들은 이미 AI 활용 경험과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AX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높지만 현재 당사의 도입 수준은 초기 단계에 해당한다. 셋째, AX 성공을 위해서는 교육, 데이터 체계, 조직 문화 변화가 함께 필요하다. 이러한 3가지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 회사의 AX 전략 수립과 실행 방향이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AX에 대해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각자 AI 전환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 전 임직원들에게 우리 회사의 AI 전환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영업과 설계, 생산 현장은 물론 해외 지사에서까지 총 42건이라는 질문이 접수되어 깜짝 놀랐는데요. 질문 하나하나에서 우리 임직원분들의 뜨거운 열정과 관심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중히 주신 질문들에 대해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영기 사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모든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사전 질문 내용 중 2개를 대표 질문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저희 사회자가 대신 사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전력사업지원팀의 한화린 책임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당사 AI 대전환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며 그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당사는 어떤 모습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사장님, 저희 회사 AI 전환의 최종 목표가 무엇일까요? 아까 저기 강의를 듣고 나니까 김대식 교수님이 답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AI 때문에 우리 회사가 망하는 게 아니라 AI를 잘 쓰는 우리 경쟁사 때문에 우리 회사가 망한다는 말에 정말 많이 좀 공감이 가는 얘기고요. 저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 부서든지 다 우리가 사람이 모자란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많이 뽑았죠, 우리가.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사람을 뽑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뭔가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시간을 많이 들여서 했던 일들은 AI로 이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도 엔지니어였잖아요. 이런 경험이 한 번 있었어요. 옛날에 발표 자료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제가 이제 스토리텔링을 이렇게 딱 해서 나름대로 발표 잘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거기에는 백조가 예쁜 백조가 하나 필요했고요. 또 아주 못생기고 사악하게 생긴 흑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 흑조를 찾는데 정말 고생해요. 백조는 예쁜 애가 많아요. 흑조는 정말 별로 없더라고요.
거기에서는 뭘 얘기하고 싶냐면 옛날에는 흑조였으나 지금 이렇게 백조처럼 성장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걸 인터넷에서 그렇게 찾았는데 거의 한 반나절을 찾은 것 같아요. 그래도 아마 만족스러운 흑조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 이제 자료를 만들어서 했는데 끝까지 마음에 안 들어요. 예, 그런 경험이 있고요. 아마 이번에 프롬프트를 잘 써서 AI한테 물어보면 제가 원하는 흑조를 만들어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제 엔지니어 출신이다 보니까 뭐 예전부터 엑셀을 많이 쓰기도 잘 썼습니다. 엑셀을 쓸 때 누구보다도 예쁘게 그래프를 만들 수 있고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했죠. 그리고 제가 만들어야 또 좋아하십니다, 윗사람이. 그래서 남들한테 주지도 않고 저는 그걸 잘 만들었어요. 지금 과연 그런 일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예쁘게 잘 만들어 달라 그러면 제가 아마 3-4시간 했던 작업을 아마 한 10분, 20분이면 다 만들어주고 그것도 누구나 다 보기 좋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좀 그걸 함께 그런 일들을 이제 다 AI가 하게 하고 여러분들은 그거보다 좀 더 좀 창의적인 일, 이런 일들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목표는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로 했던 것들을 다 AI한테 맡기고 여러분들은 좀 더 굉장히 퍼포먼스가 더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퍼포먼스를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전환되기를 제가 바라고 있는 겁니다. 예, 그게 제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장님 말씀처럼 우리 회사가 얼른 성공적인 AI 전환으로 모두가 실수 없는 전문가처럼 일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은 저압전동기 영업외 김한민 책임님께서 문의 주셨습니다. 이번 AI 대전환을 단순히 AI 소프트웨어를 업무에 도입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우리 조직 구성원들이 문제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관점 자체를 바꾸는 계기로 삼고자 하신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관점 전환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리더십 메시지와 조직적 장치를 준비하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예, 저희 사실은 우리 임원들이 AI를 가장 못 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저희가 1박 2일로 우리 AI 사용을 직접 체험하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특강도 듣고 그리고 이제 워크숍도 하고 해서 1박 2일로 막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좀 많이 배운 게 있고 여러 가지 그런데 그때 배운 것 중에 하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똑같은 문제를 줬는데 임원 A, B, C, D가 다 다른 답을 다 똑같은 AI를 이용했는데 다른 답을 갖고 왔어요.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됐지? 했는데 질문이 다릅니다. 프롬프트를 어떻게 썼냐에 따라서 얘기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게 궁금한지 정확하게 AI가 알면은 거기에 정확한 답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애매모호한 질문을 주니까 이게 이상한 답이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관점이라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진짜 궁금한 것들, 그런 것들을 제대로 활용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잘할 수 있는 게 뭐고 우리가 못할 수 있는 게 뭐고 또 AI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됐고 그래서 내가 하루에 오늘 8시간을 근무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소모적인 일로 했던 일 5시간을 AI가 하게 하고 나머지 8시간을 나머지 그 5시간까지 다 창의력인 일을 우리 직원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궁극적으로 이 관점을 바꾸자는 얘기에 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하는 방식을 바꾸고 이 도전 자체를 인정하는 문화, 사장님 말씀처럼 그런 문화가 자리 잡게 된다면 우리 회사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사전 질문들 중 2가지 질문을 통해 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AI 전환에 대해 말씀 나눠봤는데요. 그럼 지금 행사를 보고 계신 임직원 여러분들은 어떤 궁금증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 중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번쩍 들어주시고 온라인을 통해 참여 중인 분들께서는 댓글로 질문사항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현장에서 손 들어주신 분들 중에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말이 끝나기 무섭게 손 들고 계신 분이 계신데요, 가운데. 네.
안녕하십니까. 신성장기획부 유혜은 선임 매니저입니다. 회사에서 생각하는 첫 번째 혁신 대상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업 적용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또는 단계적 확산 계획이 있으신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일단은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어떤 게 가장 잘하는지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될 것 같다, 아니면 미리 좀 써본 사람들이 하면서 제안한 과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이찬조 CTO가 말씀을 하시던데 퀵 윈 과제라는 게 있죠. 그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좀 약간 이게 되는구나, 이런 걸 느끼는 과정을 좀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느 게 먼저 된다 안 된다 이러기보다는 여러분도 아마 대충은 알 겁니다. 이건 될 것 같은데 느낌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후로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교육 기회를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몸소 체험할 수 있고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질문이 나왔는데 그 질문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아까 교수님께서도 이제 한 10년 정도 뒤면은 피지컬 AI가 이제 뭐 굉장히 괜찮아질 거다, 이제 정말 활성화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두렵습니다. 피지컬 AI가 나오면 우리도 활용할 때가 진짜 많아요. 하지만은 다른 경쟁사도 충분히 활용을 하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변압기가 핫한데 우리 경쟁사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생산량을 늘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거기에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람이, 특히 우리 변압기는 어때요? 건선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정도는 제대로 해야 이 제대로 된 건설을 감을 수 있어요. 근데 공장을 짓는다고 해도, 아무리 멋있게 많은 돈을 들여서 공장을 지은다고 해도 그런 사람을 데려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변압기 생산량을 늘리지 못해요. 그게 우리의 진입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주 굉장히 큰 회사, 굉장히 돈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변압기 공장 지어서 공급하면 되죠. 근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죠. 근데 만약 10년 뒤에 피지컬 AI가 그 사람을 대신할 수 있다 그러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공장을 마구 짓고 그 사람들을 마구 투입하면, 로봇을 마구 투입하면 얼마든지 변압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빨리 그거를 먼저 우리가 그걸 해야 되고, 또 그거에 대한 대비도 먼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저는 좀 더 있을 줄 알았는데 오늘 교수님 강의 듣고 이거 마음이 좀 더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궁극적으로는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파일럿 프로젝트부터 AI 챔피언까지 올해부터 시작될 변화가 정말 기대됩니다. 그러면 온라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압전동기부 이승훈 책임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AI가 발전할수록 사람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임직원이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예, 아까 제가 창의력 얘기를 자꾸 했는데요. 창의력 얘기도 있고 좀 전문적인 지식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까 교수님도 그런 말씀하기, 여러분 운이 좋다. 저도 동의합니다. 운이 좋습니다. 예, 제가 지금 한 중학생 정도 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눈앞이 캄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여러분들 자제분들 그 교육시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이제 식탁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해 볼게요. 식탁이 사각형 식탁이고, 그럼 프롬프트에 그 AI한테 이렇게 명령을 할 것 같아요. 심플한 사각형 식탁 하나를 만들어 달라, 설계해 달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 AI가 여러 가지로 심플하게 해달라 그랬으니까 여러 가지로 아마 설계안을 내놓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만약에 사각형인데 다리가 3개 있는 식탁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식탁은 사실은 여러분 그 안에 위에 올라가는 것들이 숟가락, 젓가락, 반찬, 밥, 국그릇 하중이 많이 있는 건 아니죠. 그 다리는 아주 튼튼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다리가 3개 있다고 하면은 약간 좀 불안하죠. 쓸 수는 있지만은 식사할 때 조금만 힘을 팔이나 이런 걸로 하면 식탁이 넘어질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심플하게 식탁만 만들어 달라 그랬는데 얼마의 두께로 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그건 AI가 선택해서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걸 판단하셔야 됩니다. 다리가 5개 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다리가 5개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 안에 숟가락 젓가락 아까 밥그릇 국그릇 들어가는데 그렇게 크게 하중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1톤 지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아마 5개의 다리는 필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4개의 다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지식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AI가 한 솔루션에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응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알 수 있을 거고 그런 지식들 여러분들은 이미 갖고 있는 지식들 그런 지식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제가 엔지니어 초창기에 초창기라기보다는 한 경력 한 5년 정도 됐을 때 신입사원을 받았는데 이 신입사원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고 굉장히 그 소프트웨어 쓰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마구 해석을 해서 저한테 결과를 갖고 왔는데 다 틀린 결과죠. 근데 그걸 제가 만약에 판단을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이 건물이 만약 설계였다고 생각하면 이 건물이 쉽게 균형이 가고 이럴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전문 지식 또 물리적인 이해 그런 사물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우리 물건에 대한 우리 제품에 대한 이해 또 우리 제품을 만드는 데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은 정말 전문 지식 그리고 거기다 더해서 창의력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직원들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툴은 굉장히 많이 좋은 툴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팔란티어도 우리가 도입을 하기로 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우리 코파일럿도 우리 쓰고 있죠. 툴은 툴이 없어서 우리가 못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 팔란티어는 거의 세계 최고의 AI 솔루션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걸 아낌없이 투자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을 그걸 업스킬링 하기 위해서는 어떤 투자도 아끼지 않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회사가 괜찮잖아요 지금. 이럴 때 투자해서 경쟁사를 압도하는 그런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런 창의성을 AI를 잘 활용하는 데 쓸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보는 걸 오늘부터 실천해 보겠습니다. 네, 사장님과의 Q&A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모든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사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번 Q&A를 통해 분명해진 것은 AI 전환이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문제가 아니라 조직 체계와 문화 그리고 실행 방식이 함께 변화해야 가능한 일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이 전환은 일부의 과제가 아니라 회사 전체가 함께 준비해야 할 과정이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1부를 마무리하며 기념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이하 참석 임직원께서는 무대 앞으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장님을 기준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 임직원분들께서는 편하게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